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소문, 소의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도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대문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돈의문과 남대문에 해당되는 숭례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서소문이 바로 이 소의문이 되겠습니다. 즉, 이 소의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곳은 1396년에 한양 도성을 쌓고 난 뒤에 사실상 가장 먼저 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소문 중에 하나였었던 소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너무 불량 공사가 이루어져서 이를 책임졌었던 중의 머리를 베서 문에 매달았다라고 해서 일찍부터 이 소의문 밖하게 되면 소위 참수장으로 널리 이렇게 말이 퍼져나가게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 광희문과 함께 도성 밖으로 시신이 나가는 시구문 혹은 수구문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서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 소동문이라고 불리웠었던 것이 개칭이 돼서 소의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1472년에 예종 비에 시호가 소독왕후가 되면서 소의문으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1744년 영조가 이곳에 새롭게 문을 달면서 이곳의 이름을 소의문으로 고쳤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정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에 일제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문이 바로 서소문 소의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양도성을 보게 되면 지금 서소문에 해당되는 이런 속칭으로 불려졌었던 것이 소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소문과 연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의문이 되겠는데요. 이 한양도성에 있었던 서소문의 밖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차동, 야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수레제, 풀무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서소문 밖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상업이 번성했었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안산 쪽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흘러내려서 용산 나루로 가고 있는 지금 한양도성 서쪽 지역에 만초천이라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으로는 안산에서부터의 산 자락이 이어져서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소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고갯길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의 금화산에 해당이 되는 이 둥궁제라고 불렸었던 원현부터 애기 고개였던 아현, 그리고 큰 고개였던 만리제라고 하는 고갯길을 넘어들어 한양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의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의문 밖이라고 하는 동네는 만초천을 끼고 크게 상업적으로 번성한 지역에 해당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소의문을 부채 그림에 남겼던 이 겸재정선의 소의문망 도성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즉 이 소의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는 이 오른쪽으로는 남산, 서쪽으로는 안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이걸 사이에 두고 번화했었던 한양 도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채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소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밖으로 보이는 곳들이 대단히 만초천을 끼고 번화를 누린 동네였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소의문 사진을 통해서 이 번화했었던 이 언덕 위에 있었던 당시의 소의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의문이라고 하는 현판이 달려있는 이 문들이 쭉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숭례문과 돈이문 사이에 소의문이 이렇게 사진상에 남아있고 한양도성의 옛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과
결국 돈이문 사이에 소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에 서대문역으로 가는 기찻길 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 소동문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통해서 서소문의 옛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의문 밖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소의문 밖에 서소문 밖 시장과 또 칠패시장이 연이어 있어서 이것이 상업적으로 대단히 번성한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서소문이라는 것이 도성과 마포, 용산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일본 국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주로와 연결이 되는 바로 교통상의 요지에 있는 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소문 밖 번화가였던 칠패로 이렇게 동칭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들어왔던 삼남 지역의 물산이 도성으로 반입되는 통로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영 창고들이 위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칠패와 소의문 밖의 시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종로 이현 과 더불어 소위 3대장의 하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동부채 칠패어라고 해서, 칠패는 주로 어물들이 많이 취급이 되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칠패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마포에서 만리제를 넘어서 들어오는 소위 이런 수산물의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소위 중림동 일대가 어시장의 전통을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오늘날 노량진 시장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교통상의 요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중림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 분포를 보게 되면 결국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연계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호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바로 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밖, 서소문 밖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업이 크게 융성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시의 지명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수레제, 풀무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이 상품의 거래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을 지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소문 밖의 지명 유래들을 찾아봐도 이 지역이 상업을 대단히 번성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번성을 했었던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 이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결국 한양 도성도 허물어지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성문조차도 철거돼 버리게 되면서 결국 이제는 서소문이라는 것은 터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 도성의 전체적으로 18.7km 중에 이 소임은 터가 위치하고 있는, 돈임은 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는 한양도성이 멸실된 구역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었던 것도 서울이 저희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통상의 어떤 의미에서 장애 요인이 되게 되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 오게 되면 이곳에 고가차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찍이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도로망 자체도 이렇게 대형화되게 되어서 오늘의 시청 앞까지 이루어지는 중요한 서소문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서소문으로서 이런 교통상의 요지의 중심에 있었던 소의문, 속칭 서소문은 이런 의미에서 한때의 교통상의 요지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으나 문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속칭 서소문이었던 소의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